방금 저희 집 지나왔습니다. 아, 댁이 여기 있었어요? 배송은 안 하시고요? 네. 팀장님 집에 직접 배송을 가시면 뭔가 좀 물건을 싸게 사는 기분이 들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수료를 제가 챙기니까 싸게 먹히는 게 있죠. 저희 집은 아닙니다. 따님이 부르는 줄 알고. 저희 딸은 지금 처가집에 갈 수가 없다. 집에서 쿠팡을 구매를 하시면 사모님이 대부분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팀장님 집에 그날 물건이 50개가 배송이 가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차피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원망 같은 건 안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벌어야겠죠, 제가. 이것이 유부남의 대답인 건가요?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래도 오늘은 집안이 조금밖에 안 떠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아파트보다 더 빨리 뛰어요. 어디까지 뛰어가신 거예요? 집안은 골목길만 잘 이용하면은 하루 이렇게 한 바퀴 안 돌아도 돼요. 불필요한 이동을 줄인 거죠. 아, 그냥 차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가시되 뛰어가실 수 있는 데는 뛰어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로 질러갈 수 있는 라인은 이제 제 가로 질러가서 갖다 주고 오면은 야같이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거든. 근데 그 집 하려니까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정말 집어는 몇 개 안 하고 끝났네요. 네, 집안은 오늘 많이 안 나와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아파트가 저기 아파트랑 저기 아파트가 남은 거예요. 저게 그렇죠. 다 해서 20개 동. 팀장님은 보통 휴일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휴일에는 딸내미랑 놀러 가야죠.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매일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쉬는 시간만 가져도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욕심이죠. 지금 아니면은 제 딸하고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아니면은 초등학교 2학년 안 돌아오잖아요. 물량이 확 줄긴 했네요. 빠지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물건 중에 제일 무거운 매트리스. 이게 비 올 때 신는 신발과 비 안 올 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야 돼요. 비 오면 또 이제 미끄러우니까. 네. 저는 같은 건 절대 비추합니다. 비 오는 날 편하다고 하는데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져 본 사람들은 경험담이신가요? 네. 방금 이동 배송하시기 전에 네.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다른 데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1, 2라인, 3, 4라인 있는데 제가 1, 2라인, 3라인 두 개를 갈 때 한쪽으로 눌러놓고 갔다 오면 저걸 양쪽 다 기다리는 시간을 한쪽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 엘리베이터를 1층에 네. 내려놓기 위한 작업인 그렇죠. 거죠? 이 바닥 작업하는 거죠.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요령이라면 요령입니다. 저희는 시간과 싸움이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해서.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모이면 또 엄청 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D1에 102가구에 163개 주고 나왔거든요. 지금 일한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지났을걸요? 59가구를 빼고 왔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 뺀 시간이죠. 아, 그래요? 네. 보통 1시간에 35가구 정도 빼게 이제 정상인데, 계산을 하실 때 물량 개수가 아니라 가구 수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물량을 신경 안 써요.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오늘 많이 해서 많이 했고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오늘은 무거운 물건이 많아서 조금 늦으신 거죠? 제가 따라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요. 무거운 물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에 탔다 내렸다 하는 것도 일이네요. 저희 화물차 중에 제일 많이 고장나는 부위가 손잡이일 거예요. 저 지금 손잡이만 4번인가 교체했을걸요? 한 방향으로 타셨다가 한 방향으로 내리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한쪽 허리나 이쪽만 무리가 가시는 경우도 있겠어요. 모르겠네요. 여긴 한 통에 물량이 꽤 나오는 편이네요. 제 물량의 60%가 이 아파트에서 나와요. 그럼 절대 놓칠 수 없는 단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물량 욕심을 냈으면은 아마 제 퇴근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한 단지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원래 제가 오늘 휴무인데 다른 팀은 한 번이 오늘 집안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대신 근무를 휴무를 바꾸신 거군요. 네. 엘베가 좀 빠르니까 줄어들 거예요, 아마.
저희 캠프 같은 경우는 남산 같은 경우는 거의 1인당 280개 할 수 있게 제가 다 해놔서 그 이하로 안 떨어지게끔 해야지 그래도 다 생기가 걸리는 문제라.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평준화 시켰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맞아요. 그렇죠. 백업 하시는 분들도 네. 기복 없이 그쵸. 꾸준히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맞는데 보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등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그래 겨울이 너무 싫어요. 정말 겨울이 싫어요. 눈 때문인가요? 네, 비 맞고 일할래, 눈 먹고 일할래 하면 비 맞고 일할래요. 눈은 차량 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것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요. 미끄러져서.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심심하진 않아요. 이해전 때는 텐션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음악을 들을 겁니다. 원래 혼자 일하실 때 음악 들으면서 하시나요? 네, 주로 어떤 음악 들으면서 일하세요? 저는 힙합 좋아합니다. 저는 발라드는 안 듣습니다. 일하시면서 듣기에는 텐션이 엄청 떨어져서. 네. 20대 초반에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가긴 하는데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지미집 기사였습니다. 저랑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을 그만두신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집에 못 들어오니까요. 계속 밖에서 하는 분이셔서 잦은 출장이 많으니까 저는 드라마 팀이어가지고 한 번 나가면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나갔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일 큰 이유는 제 딸 때문에 그만뒀어요. 딸내미가 아빠를 낯가린다는 게 참 다른 사람을 낯가리는 게 아니고 아빠를 낯가리는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네요. 저는 그 당시 매출도 지금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매출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모든 자식 있는 아빠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매출이 뭐 10배 정도 차이가 아니고서야. 네. 그래봤자 몇 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일 시작하시면서 네. 가족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십니다. 저희 와이프는 똑같았거든요. 그래요? 집에서 잠만 잘 뿐이지. 밤낮이 바뀌니까. 그래도 제 나이 때 저 정도 매출이면 어디 가서도 홀리진 않죠. 야간 일하시는 분들은 투잡은 전 절대 비춥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는 여기 이 일 할 때는 매출이 안 나와서 투잡을 했는데 저는 투잡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운전을 하는 일이잖아요. 배송을 제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주간처럼 시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밤새서 뛰어야 되는데 저도 뭐 자전거 타고 도 해보고 잠이 최고 보약입니다. 야간 일은. 일 자체가 힘든 네. 일이니까 잘 드시고 잘 쉬고 네. 잘 주무시고 하셔야죠.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해야 할 경우는 하겠지만 엔간해서는 좀 투잡은 비추합니다. 졸음 운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혹시 졸음운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방송국 일할 때 밤새 촬영하고 이동하면서 살짝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 실천이 본인이 직접 한번 해봐야지 내 몸이 안 맞는구나 느껴야지 안 하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거든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동 남았습니다. 4동. 그리고 이 아파트는 12시간 넘으면 기본 1층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요? 네. 중간에 누가 타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2회전, 3회전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저는 D2 때 아파트 2단지랑 집원이랑 이 아파트 반을 칠 목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반도 볼 때가 많아요. 저희가 D2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짧나요? 좀 뛴다는 분들이 40가구 정도 뺄 거예요. 40에서 50가구 정도? 차가 제 시간에 와서 판단 조건 하에. 근데 단련차가 늦게 오면은 D3를 다 엎어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D2는 지금보다 한 1.5배 더 빨라져요, 지금. 마지막 물건입니다. 퀵플렉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팀장직을 거의 3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선탑도 태워보고 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에 몇 개를 꼭 해야 된다. 나는 몸이 망가져도 좋으니 일주일 풀로 일해도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처음에는 진짜 한 2달 정도는 배운다 생각하시고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는 직종인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 같은 경우는 진짜 체력적인 문제가 엄청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필요하시고 매출도 따져대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체력 하나만 보고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몇백만 원씩 벌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만큼 가져간 만큼 본인이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다른 누군가가 본인 물량을 백업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찌 보면은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제 물량 다 채우고 일찍 퇴근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빨리 끝내는데 저 백업 필요해요. 저 와주세요. 그러면은 백업 가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저야 어차피 팀장이기도 하고 일을 배워서 그렇게 일을 배워서 그게 하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가 갔을 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심을 버리시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돈 욕심을 내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은 월 매출 800, 900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반년 이상은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라우트에 완전히 적응하시고 어플만 봐도 이 집이 이 집이고 집원 같은 경우는 이 집 비번이 뭔지 자동으로 손에 올라가서 비번 찍고 어플 확인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700, 800 버는 거지 처음부터 700, 800 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 일의 네. 최대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 돈을 벌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최대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압박이겠죠? 야간은. 저 야간은 무조건 6시 59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압박이 심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오시면 그 압박도 이제 재밌을 거예요. 쫄깃쫄깃하고 심장 두근거리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은근 몹쓸 충격도 나고 될 듯 안 될 듯 그런 걸 되게 즐기거든요. 대부분 저 정도 일했던 시간 압박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알아서 다 하니까. 6시 59분에 딱 끝났을 때의 쾌감을 즐기시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 성취감을 조금 느껴요. 제가 백업 가서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걸 해냈을 때 그 쾌감은 아직 금메달을 딴 적은 없지만 정말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지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바닥을 쳐봐야지 성장을 합니다. 체력의 극까지 가봐서 마무리 접어야지 내가 체력을 쥐어 짜더라도 이 가구수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껴봐야지 다음에 시간 계산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14동 40분 7동 20분, 집원 무조건 20분 컷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간 개념을 잡거든요. 저는 혼자 일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노래가 한 곡당 3분 3초 되잖아요. 그걸 못해도 2가구 반은 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시간상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뛰겠죠? 미친 듯이.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바닥까지 찍고 난 사람들의 경험담이고요. 처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어플도 사용 못 하는데 생경 처음 가는 동네에 가서 배송을 하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거기서 받침이 되는 게 주변 팀원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왕이면은 머릿수 많은 회사로 들어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미스할 것 같더라도 누군가 와주니까. 혼자 있는 회사는 아무도 백업 안 오거든요. 팀이 있는 회사는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회사보다는 조직이 있는 회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내내 뛰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팀장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손에 넣고 백업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 알고 있겠지 같이 느끼고 있지 상처뿐인 손 내가 잡고 싶